5분마다 지금 몇 시예요? 뭐 9시 48분입니다. 5분마다. 이게 지금 몇 시예요? 10시 10분입니다. 굉장히 뭔가 불안한 느낌이죠. 강박이죠. 왜 우리도 예. 중요한 행사나 무슨 일이 있을 때 시계 자꾸 찾아보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런데 전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구치소에서 자신이 한 번도 입어보지 못했던 옷을 입고 이런 그 모든 상황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테고, 그래서 그 많은 저렇게 피의자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강박 증세를 일으킨다고 하죠. 그래서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5분마다 시간을 물어본다던가 아니면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귤에만 의존한다던가 해서 건강이 상당히 좀 안 좋아진 것으로 지금 뭐 사진에 또 나오듯이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초췌한 모습으로 이제 저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실제 이제 두리번거리면서 계속 주변을 살핀다는 것 자체도 어떤 마음의 안정된 상태가 아니라는 걸 이제 반증하는 그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의외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적응을 잘해서 굉장히 대비되는 그런 상황들. 왜요?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이재용 부회장이 굉장히 낙관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저런 극단적인 상황, 왜 우리 산에 가면 사람들의 캐릭터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산에 가면요? 네, 산에 이제 정상에 올라가면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사람들의 성격이 나온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저런 분들도 어쨌든 저런 특수한 상황에서 이제 캐릭터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이재용 부회장 얘기부터 좀 해보죠. 윤태곤 실장님. 이 구치소 관계자는 사정당국 관계자 그리고 특검팀이 입을 모아서 참 가정교육 잘 받았다 이렇게 칭찬하는 거 이례적이에요. 나이 50된 사람한테 그러니까요. 가정교육 잘 받았다. 이 좀 이상하다고 봐요. 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뭐 경영 능력이라든지 이번에 이제 불법 행위에 대한 논란은 있었지만은 뭐 몸가짐 같은 거는 좀 흐트러짐이 없는 걸로 알려진 사람이니까, 저도 뭐 한두 번 이제 뭐 이런 행사장 같은 데서 본 적이 있는데 뭐 그런 자세 같은 거는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예. 이재용 전 부회장은 그런 생각이 아닐까요? 이제 뭐 어차피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가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또 자기 미래가 있고 뭐 기업에 대한 게 있으니까 여기서 좀 내가 단련을 해가지고 뭐 예. 기왕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고, 이제 한 가지 생각이 난 게 김종 전 차관의 일화 우리 얼마 전에 다뤘지 않습니까? 우연히 만나가지고 운동의 비법에 대해 가지고 팁을 줬다. 그 물통에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이 독방에서 이렇게 운동하시면은 참 좋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생각이 나네요. 아마 참 이게 사회에 씁쓸한 단면인지 모르겠지만은 이재용 부회장한테는 모두가 친절을 하려고 하긴 할 겁니다. 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주변에 있는 같이 수감되어 있는 분들도 그렇게 잘해준다면서요. 그러겠죠. 잘해주겠죠. 1.5리터 물병으로 운동하시면 그 좋습니다. 김종 차관이 이제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종 차관이요. 예. 예. 조윤선 전 장관의 이 모습도 상당히 들어갈 때와 최근의 모습이 대조적이라서 많은 걱정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김병민 의원님, 예. 이게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적응하기가 힘들 거예요, 아마. 그렇죠.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부터 이제 금수저란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굉장히 가정생활이 유복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굉장히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자랐고, 또 실제 그 성장하고 나서도 박근혜 정부의 지금 뭐 사실상 거의 모든 그 황태자의 수준에 예. 비할 정도로 청와대 정무수석부터 여성가족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항상 승승장구하는 모습만을 보여왔기 때문에 저런 구치소 생활에 쉽게 적응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가 조윤선 장관의 그 단적으로 대비해 본다면 죄의 형량 문제를 놓고 봤을 때는 이재용 부회장이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담담하게 이겨내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 또 앞서 윤 실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름대로 좀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1심 재판 결과 내가 좀 어느 정도 다퉈볼 여지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성장할 수 예. 있다는 가능성을 갖고 있었는데 그 모든 이미지가 한 번에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이제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 때문에 지금 심리적으로 더 급격하게 무너진 게 아닌가, 저는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심리적으로 많이 무너졌다. 사실은 뭐 5주 동안에 110만 원 영치금을 썼다라고 해서 일각에서는 박성기 전 대변인, 아니 구치소에서 뭘 쓸 돈이 있다고 저렇게 많이 썼냐, 뭐 이런 여론도 있지만 하루에 계산해보면 4만 원까지 쓸 수 있는데 뭐 한 3만 얼마 별로 안 쓴 거 아닙니까? 110만 원이면. 뭐 지금 여러분들 예. 지적하셨는데 저는 안타깝네요. 인간적으로 저분들이 전혀 상상하지도 않았던 상황을 만나고 있고, 그 상황 속에서 구치소 생활이야 사실은 뭐 힘들겠어요. 거긴 적응하면 되는데 마음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하는 것이 힘들겠죠. 저분들의 마음을 정리하는 게 어려울 텐데, 저는 이 문제가
대한민국이 대통령까지 탄핵시키면서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 일대 변혁, 이제까지 잘못된 것들 다 정리하라는 계기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본인들의 이 어려운 상황이 국민들에게, 특히 대한민국 지도급 인사들에게 이제 던져준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작할 때 지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 좀 조사받는다 그랬잖아요. 예. 롯데를 보면 안타까움도 있고 사실은 조금 걱정도 좀 있고 그래요. 사실 지금 예. 롯데가 지금 사드 때문에 중국에서 핍박을 받고 있어요. 상당히 상당한 받고 있죠. 핍박을. 예, 받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예. 사드 부지를 제공했을 때 중국 정부로부터 굉장한 압력과 불이익을 받을 것을 예상하지 못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했잖아요. 정부의 관계도 있었을 것이고 또 대의를 생각한 것도 있었을 텐데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정부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민들 가운데 롯데 마트 앞에 가서 또 뭐 시위도 하고 또 반대도 하고 이런 목소리도 있어서 예. 안타까웠는데 롯데 신동빈 회장이나 그 이재용 회장이나 보면서 하나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자는 얘기. 정경유착을 끊자. 예, 이 계기를 가지고 우리 얼마 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반이민 행정명령 냈을 때 가장 극렬하게 거기에 대해서 반대했던 예. 사람들이 미국의 기업인들이에요.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하워드 슐츠라고 하는 스타벅스 회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전 세계 지금 전쟁을 피해서 박해를 피해서 떠돌고 있는 난민들이 6,500만 명이다. 예. 그런데 그 사람들 모른 채 할 수 없다. 앞으로 스타벅스에서는 5년 동안 그 사람들 가운데 1만 명을 스타벅스 직원으로 채용하겠다. 예. 트럼프 잘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통령에 대해서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거기에 스타벅스만 한 게 아니라 구글이나 애플이나 우버나 아마존이나 하는 대기업에 내를 하는 총수들이 다 정부의 정책과 대통령에 반발을 하거든요. 우리 기업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들이 이제 앞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야 국민의 존경이 따라갈 수 있겠다. 그런 돈 내놔라고 기대합니다. 해서 내놓는 그런 기업 총수의 모습이 아니라 아니 그 대통령 그거 우리가 왜 줍니까? 70억 원이 뭐 예. 옆집 뭐 이름입니까? 우리 못 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기업인이 과연 있을까? 나와야죠. 나와야 이번 계기로. 알겠습니다.